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의 연미정입니다. 네, 근대 파트 영순위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실게요. 36회 기출문제고요. 밑줄은 기억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내용이 쭉 이렇게 있지만 기억에 딱 포인트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사실 요거는 척양에 관한 요거는 근대 파트에 처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우리 척합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척합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 앞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 두 차례에 걸친 큰 전투를 거치고 나서 흥선대원군과 그리고 이제 여론 자체가 우리가 더 이상 서양하고 화의하거나 교류하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겠다. 또 앞에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론이 더 저 서양 세력과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이 굉장히 많이 불거져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하고는 화의하지 않겠다. 화의하게 되면 이거 화의한다라는 것은 나라를 곧 파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척합의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는데 정답은 5번이죠.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조사하게 된다. 그래서 정답 5번이죠. 특히 이제 이 시기에는요,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우리가 나라를 꼭 걸어 잠근다라고 해서 쇄국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어떤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이 유생층들에게 위정척사파들에게 많은 또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1번 보실게요. 이 문제 사실 점수가 1점짜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오답 체크를 크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기는 쉬우셨을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임진왜란의 결과 아니죠. 자, 금석 과한록의 내용을 살펴본다. 저 금석 과한록은 뭐죠? 금성문에 지나칠 눈이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성문의 대가, 요거는 김정희의 업적이죠. 자, 독립문을 세운 단체를 검색하게 된다. 자, 요거는 독립협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4번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을 찾아봐라. 삼전도의 굴욕, 요거는 인조 시기 때 벌어졌던 병자호란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어요. 우리 근대 파트 처음에는요, 흥선대원군의 대내외 정책 단골 주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일어났던 병인양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이렇게 연표에서 옳게 골라라라고 하는 순서를 묻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자, 보시면 통상을 강요하며 조선을 침략한 미국군이 강화도의 광성보를 공격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맞서 싸우니 어제현 장수.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전투를 치르면서 통상수교 거부 끝까지 유지하면서 이들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어제현 장군의 숫자기가 이렇게 빼앗기게 돼서 보시면은 미국 군함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치욕스러운 이런 상황을 또 맞이하기도 했죠. 자, 그럼 요 시기 한번 골라볼게요. 자, 중급은요, 여러분, 연도를 아주 이렇게 촘촘하게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가실 필요는 없고요. 전반적인 스토리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나기 앞뒤의 상황을 고르시면 되는데,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에 신미, 양요. 그리고 요거 앞에 병인, 양요. 양요, 병인, 양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이렇게 순서대로 60년대에 일어났던 외부의 침입, 그거를 또 거부하려고 했던, 통상수교를 거부하려고 했던 우리의 항쟁, 노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앞에 반복되는 문제들이고요. 며칠 전 서양 오양캐들이 통상을 요구하며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가? 남현군이 누구죠, 여러분? 남현군,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실게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자, 나도 들었네. 이양선이 평양에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다가 불태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모르겠군.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점을 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후의 상황을 고르면 된다. 앞에서 뭐 우리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앞에 병인 양요, 그 다음에 뒤에 신미 양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우리가 요 신미 양요를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화의하지 않겠다. 화의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거랑 똑같다 라고 하면서 척화비를 건립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뭐 요것도 2점인데요.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문제는 반복돼서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2번 보시면 홍경래가 난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요. 저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홍경래의 난, 그 다음에 삼정이 정청을 설치하고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였다. 전부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 19세기 세도 정치기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도 정치 시기는요. 순, 헌, 철. 그래서 순조, 헌종, 철종 전부 나이 어린 왕들이 이렇게 왕위에 즉위하게 되면서 풍양조씨, 안동김씨와 같은 외척 세력들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막 권력을 꽉 쥐면서 사실 그 내부적으로는 평안도 지역에서 홍경래가 지역 차별에 대해서는 난을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또 진주 지역에서는 임술 농민 봉기로 인해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봉기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미봉책에 해당되는 이런 삼정이 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했지만 근데 뭐 잘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이 되면요. 또 최재우가 서학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또 동쪽만의 종교다. 동쪽만의 학문이다라고 하는 동학을 창시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요. 천주교나 아니면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어떤 평등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동학에 많이 빠지는 이런 모습은 전부 사실 이 세도 정치 시기 때 보여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사영의 백서 사건이 발생했다. 요거는 천주교 사건하고 연결된 거고요. 순조 시기 때 신유 박해가 발생하는데 이게 더 사실은 극대화됐던 당시 이제 천주교 신자였던 황사영이 프랑스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면서 이렇게 군대를 또 이렇게 불러 일으키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상황이 이렇게 천주교도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편지를 백서를 보냈다가 발각이 되면서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던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 정답은 1번 가볍게 고르실 수 있지만 나머지 선택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요. 이 위정척사파, 그러니까 이 서양의 열강들이 계속 우리에게 통상의 수교 요구를 했을 때 그거를 거부하자라고 하는 어떤 위정척사파 세력의 한 흐름이 있었고 그 반대 세력에서는 통상을 수교하자라고 하는 어떤 이 개화론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흥선대원군이 하야를 하게 되고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일본하고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최초로 일본에서 문호 개방을 우리가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이게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지만 굉장히 어떤 조약?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시면 부산 이외에 사실 우리를 침략하기에 조금 수월한 두 개의 항구, 원산과 인천 두 개의 항구를 개항하고요. 그리고 해안지대에 대한 측량을 허가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쭉 찾아보시면 이거 정답은 자,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 다른 말로 뭐 치외법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항구가 열리니까 당연히 일본 상인들이나 일본인들이 뭐 왔다 갔다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판이나 처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곳 바깥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이게 재판이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약할 수 있는 거죠.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자, 배상금 지불을 규정한다. 배상금 지불과 관련한 거는 이후에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 시기 때 나오는 재물포 한성조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최애국대우, 특히 이 최애국대우라고 하는 것은 미국하고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맺게 되는 조약. 그래서 최고의 혜택을 우리가 조약을 맺은 나라에게 자연스럽게 소급 적용시키는 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내지의 통상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거. 강화도 조약은 내지 통상이 아니라 계향장 심리 안으로만 묶어두는 거류지무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이고요. 또 외국인 고문을 초빙한다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메가타 스티븐스가 왔던 이 외국인 고민들이 초빙됐던 거는 제1차 한일 협약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 자, 정답 4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실게요. 다음 서술형 평가에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가나 조약이 체결된 공통적인 배경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보시면 조선국이 지불한 5만 원은 배상금이네요. 피해를 입은 일본 관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한다. 배상금 조약이 있고요. 자,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약간명을 두어서 일본 공사관 경비병 주둔. 자, 그 다음에 나 조항을 보시면요. 규정에 따라서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교역하는 경우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어디까지?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화진과 서울까지 영업소를 개설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는 청나라하고의 내용입니다. 조청 상민이 수륙지에서 물과 육지에서 하는 교류의 장정이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가지에 해당되는 거. 요거 무슨 사건 이후에 맺어지는 조약이다? 그쵸, 여러분? 요거는 이모군란이죠.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맺어진 일본과 맺는 재물포 조약. 그리고 또 하나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자, 그러면 요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약의 내용을요, 이렇게 사료로 주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 조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의 조약, 갑신정변 이후의 조약, 이런 것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종이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라고 했는데 얘는 2차 갑오개혁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김옥균 갑신정변을 주도했다. 이건 갑신정변이고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어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영국, 러시아 등등등 어떤 이런 열강들이 우리 한반도를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침탈하려고 하는 야욕을 많이 보였던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입니다. 마찬가지고요. 이 영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침탈이 계속 들어오자 유길준, 부들러 등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시기순으로는 전부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번 보실게요. 가하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발표된 정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일본이 어찌 조선을 위해서 충직한 정성으로 힘써뒀겠는가? 사실은 조선과 청양국의 악감정을 도발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다. 개화당은 이와 같은 일본인의 꾀를 알지 못하고 일본의 힘을 빌려서 뭐를 일으켰다? 그래서 일본인을 등에 업고 일본이 먼저 그 개화를 이뤘던 것을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개화를 추진하려고 했었죠. 김옥균을 비롯한 이 급진개화파에 의해서 일어났던 갑신정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갑신정변은 이들이 만들고자 했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그거는 혁신정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그 혁신정강의 내용을 골라보면 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가진다. 무한한 군주권을 가진다.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 때 보여지는 거고요. 국가의 재정은 그렇죠. 모두 이 호조 안에서 통합해서 좀 관할을 좀 하자. 너무 분산되게 국가재정 다루지 말고 저 호조라고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저 일원된 기구 안에서 관할을 하자. 자, 요거 니은은 맞는 내용.
자, D급 보시면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경작하도록 한다. 토지 평균 분작할사. 이거는 패전개혁안 동학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틀린 내용이죠. 자, 리을 보시면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선택지 중에서요. 이 보기에 D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섞여서 아주 잘 나와요. 근데 보시면 갑신정변은 사실은 굉장히 조금 있는 집안의 엘리트, 지식인들층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개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중들이 계속 갈망하고 원했던 토지를 분배하자라고 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역사적으로 여러분 수험적으로 접근하실 때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동학 농민들이 제시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보실게요. 밑줄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 책은 장정조난으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런 거 나온다고 여러분들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 뭐 여러분들 키워드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이렇게 착착 드립니다. 1894년 여러분 언제죠? 요거는 가보년이죠. 가보년. 정책을 입안하고 의견을 담당하였던 요 기구가 나왔네요. 군국기무처.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200여 건에 달하는 여러 가지 개혁들을 통과시키고 결정을 내렸던 사건이죠. 말하자면 1894년에 가보개혁입니다. 특히 이 가보개혁 중에서 1차 가보개혁은 일본이 청일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군국기무처를 세우고 또 흥선대원군을 앞세우면서 좀 온건한 입장에 있었던 이 김홍집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개혁안들을 많이 빠르게 추진을 시켰어요. 자, 내용 보시면 그렇죠. 정답은 1번이죠. 1차 가보개혁. 요 과거제도를 폐지하였다. 잘 나오는 선택지예요. 저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공산노비를 혁파했다. 이런 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별기군을 창설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우리의 어떤 신식 군대, 그래서 5군형을 2군형으로 통합시키면서 새로운 어떤 일본식 제복과 그 다음에 조총과 이런 것들을 또 마련해줬던 신식 부대죠. 원수부는 대한제국기 때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전환국을 신설하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화폐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화폐를 찍어내고 전환국. 이거는 1883년에 개화기 때 신설됐던 곳이고요.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대한제국기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8번 보실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시면 내각 총리 대신 김홍집, 1차 김홍집 내각, 2차 김홍집 내각, 3차, 4차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개혁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김홍집이 계속 개혁의 주체로서 나왔기 때문에. 자, 보시면 태양역과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어요. 양력 사용을 했다. 그리고 좀 이 시기에는 을미사변이 일어났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당근책을 많이 주는 개혁 내용들이 또 많이 나오기도 했죠. 요거는 을미 개혁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자, 보시면 지계를 발급했다고 하네요. 이 지계야문을 설치해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마련하려고 했던 거, 요거는 대한제국기입니다. 자, 단발령 시행, 요게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 이 을미개혁 안에서 실시했던 저 단발령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을미사변, 이게 크게 원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후에 을미의병을 또 촉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자, 방문국, 이거는 문자를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하는 곳이죠? 요거는 신문을 만들어내는 기구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한성순보, 한성주보 뭐 이런 것들 1883년 근대화가 막 되고 있는 그런 시기 때 나온 근대기구고요. 대전 회통을 편찬했다라고 했는데 요 대전 회통은 흥선대원군 시기 때. 자, 그 다음에 원산학사 요것도 마찬가지 1883년 무렵에요. 원산과 덕원의 주민들이 만든 최초의 사립학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죠. 자, 9번 보실게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시기순. 역시 여러분 시기 순서를 물어보는 거는 문제가 이렇게 점수가 3점짜리예요. 그래서 이런 딱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집중을 하셔가지고 요 순서 문제는 반드시 좀 맞추고 가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중도를 좀 높이셔야 돼요. 자, 며칠 전 폐하께서 먼저 단발을 하셨으니 백성들도 이를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 단발 뭐 이 부모가 주신 거 우리 손 하나에 이 털끝 하나도 이게 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서양식으로 근대식으로 이렇게 자른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단발한다 그러면은 아예 목을 내놓겠다 막 이렇게 아주 그 격렬한 반대가 이루어졌는데 고종이 먼저 나서서 저렇게 단발을 시행하는 모습. 자, 요거는 을미개혁의 단발령의 내용이고요. 국호를 대한이라고 하였고 올해를 광무의 원년으로 삼노라. 자, 요거는 대한제국. 그러면 이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때와 을미개혁 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보시면 요거는요. 을미개혁이 일어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저 을미년이죠. 그러면 을미년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을미개혁, 그 다음에 을미사변,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면 이 중간에 이 고종이 같은 공간 안에서 자기의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사실은 두려웠겠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는 아관 파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관 파천 이후에 뭐 사실 정치적 공백기가 오죠. 근데 그런 공백기를 독립협회가 메꾸게 되면서 다시 고종을 환궁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오고 다시 고종은 환궁을 덕수궁으로 환궁을 해서 대한제국, 다시 한번 나라를 조금 부강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수호청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오군영의 하나죠. 인조 시기 때 남한산성 일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운효 사건이 발생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운효 사건은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맺게 됩니다. 아니죠. 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거문도 점령. 이거는 갑신정변 이후 상황이다. 요것도 틀린 내용.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 저기 앞으로 가야 되겠죠? 병인양요, 오페르트, 심의양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요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요. 가. 1896년. 저 96년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96년. 96년. 굴욕스러웠던 때. 뭐냐면 이 시기는요.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몸을 피신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저렇게 정치적인 공백기에 놓여져 있었던 때에 그걸 메꾼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라는 거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활동 내용을 보면 독립문 그리고 의회를 설립한다. 자유민권의식 신장에 기여한다. 서재필 등등이 참여를 했고요. 자, 독립협회죠. 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저 만민공동회 열면 백정 출신의 인물이 이 단상에 올라가지고 막 연설을 막 하면 뭐 이 시전 상인들이 막 여러와 같은 박수를 또 치기도 하고요. 굉장히 어떤 그 의회를 설립하고 국민들의 어떤 참정권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던 때예요. 자,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신흥 무관학교는 이제 1910년대 상황으로 이제 독립운동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신민회 쪽에서 나왔던 그 신흥 강습소가 또 전신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고요.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28 독립선언서는 도쿄에서 그래서 3.1 운동이 이제 촉발되게끔 사실 자극을 줬던 또 발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 파리강화 회의에 신한청년단의 요 김규식을 파견하게 되었다. 요것도 틀린 내용이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켰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철회시킨 그 당사는 보완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밑줄근 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본이 황제 폐하를 강제로 퇴위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세계 각국의 을사늑약의 부당함. 이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강제로 맺어진 늑약이다. 이거를 알리려는 시도가 빌미를 제공했다는 건 이거는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에 저게 부당하다라고 하는 특사를 이제 파견한 것이 이게 결국에는 빌미가 됐던 거죠. 자, 원수부를 창설하였다. 이건 아니고요. 광무개혁의 뭐 하나로 일환으로 나왔던 군대에 대한 정비고 홍범 14조를 선포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홍범 14조 2차 가보개혁. 자, 독립 의근부를 조직하였어요. 이거는 1910년대 뭐 임병찬 등에 의한 어떤 그 왕정복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독립운동 부대죠. 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다.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였다. 요것도 잘 나와요. 가보 2차 개혁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항 보실게요. 가나 조약이 체결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2조.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맺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항상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국제적 성질을 가진 외교를 하려고 하면. 자, 그 다음에 3조 보시면요. 한국 황제 폐하 밑에 한 명의 뭐를 둔대요? 통감을 둔다.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한다. 자, 이거는 뭘까요? 그쵸. 우리의 외교권 박탈, 을사, 늑약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 보시면, 여기 이제 가가 을사, 늑약. 그 다음에 나 보실게요. 이거 가. 자, 나 보시면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제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해하게 된다. 이런 그 조약문을 보게 됐을 때 이 지식인들층, 특히 이거를 끝까지 막으려고 노력했었던 이 지식인들층이나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억장이 되게 무너지는 일이죠. 그래서 뭐 황현이라고 하는 인물은 절명시를 남기면서 이제 자결을 하는 일들이 막 많이 벌어졌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식민 통치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 한일병합 조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 사이.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자, 보세요. 요 을사늑약은 여러분 연도가 1905년이고요. 한일병합은 연도가 1910년. 그래서 요 사이를 고르는 건데 김원봉이 의열단을 조직하였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1919년에 조직을 하고요.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다. 그쵸? 요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을사늑약의 부당성,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상설 이런 분들이 이제 헤이그 특사 파견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이게 일본에 알려지게 되면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는 사건을 맞이하게 됐죠. 자, 3번 보시면 청과 일본 사이에 청일 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 요거는 1894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보년에 동아노밀 운동하고 같이 맞물리게 됩니다.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상황이에요. 자, 99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을 한 이모군란 1882년 상황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실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애국개몽 운동이고요.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수호하자. 그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단체들이 쭈르륵 있는데 첫 번째 출발의 단체 1904년에 보안회죠. 보안회의 역할은 뚜렷합니다. 자, 요거 정답은 5번이에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데 성공시켰던 단체 보안회입니다. 애국개몽 운동의 일환이고요.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분화로드 운동은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는데요. 저 분화로드 운동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 민중들을 농촌에 계몽 운동을 시키자라고 하는 뭐 동아일보의 주체가 돼서 일으켰던 운동이고요.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가 되었다 했는데요. 이거는 현대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치르자라고 하는 그 주장에 반대하면서 좌와 합작 운동이 일어난 거죠. 자,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한다. 요거는 신민회의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한다. 둘 다 신민회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학교를 설립하는 어떤 애국개몽 운동의 성격을 띠면서도요. 또 그 이면에는 만주 지역에 이렇게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두 가지의 무장투쟁과 실력 양성 둘 다 가지고 있는 단체가 신민회.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실게요.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가운동.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정신을 새로이 하고 충의를 떨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국채 1,300만 원. 국가의 빚이에요. 이 국가의 빚 1,300만 원을 바로 우리나라의 존망과 관계된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국채 보상운동이죠. 국채 보상운동. 근데 결국에는 이거 실패하고 말았어요. 일본의 이제 통관부의 방해로 인해서 거의 다 갚았는데, 그래서 경제가 예속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일본 방해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정답 보시면은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요거는 물산장려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애국개몽 운동의 일환으로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은 어느 지역에서 그리고 누가 주축이 돼서 일어났는지 이런 거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평양이 아니라 요거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일어났고요. 요거는 서상돈에 의해서 주축이 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 내 살림 내 것으로 이거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요거 아니고 디귿 김광재 서상돈 맞고요. 일제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네요. 자, 15번 보실게요. 가 의병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얼마 전 이인영 선생이 전국에 통문을 돌려서 의병들의 봉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소식 들었는가?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이인영이 주축이 돼가지고 했던 이 의병은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 그래서 각지에서 모여든 1만여 명이 양주에 집결하여 뭐를 결성했다? 정미의병을 결성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대장에는 이인영 선생이 추대가 되었어요. 자, 내용을 볼게요. 서울 진공작전. 요거 추진을 했잖아요. 서울 진공작전. 그래서 정답 맞는 내용이고요. 이 정미의병이 앞에서 보여줬던 의병들하고는 조금 달랐던 이유가 해산된 군인이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식적인 교전단체로서 인정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자, 해산된 군인의 일부가 합류되었다. 그다음에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이거 공화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종의 조칙에 따라서 대부분 해산이 되었다. 이거 고종 조칙에 따라서 해산된 거는요, 초창기에 보여지는 의병의 한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을미의병 같은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틀리고요. 정미의병이 결국에 잘 되지 않았던 이유는 총대장이었던 이인영 이런 인물들 나중에 이제 부친상을 당하게 되면서 이 총대장이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정답 기억하고 니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보실게요. 다음 기획 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진으로 보는 개화기의 신문물들이에요. 요 이제 근대의 문화 파트인데요. 보시면 우리 박물관에서는 개항부터 국건피탈까지의 신문물.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시점에 등장하느냐 요거 보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중급 정도 난이도에서는요. 연도를 촘촘하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 정답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5번입니다. 요거 5번이고요. 이 경성제국대학이 개교된 거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1920년대 우리가 밀립대학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런 설립운동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무마시키기 위해서 일본 쪽에서 세운 학교가 바로 경성제국대학이에요. 이건 1920년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경인선이 개통됐네요.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연도로 치면 뭐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 일본에 의해서 부설권이 일본 쪽에 이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강해원이 개원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원이 된 거는 강해원으로 개원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제주건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1885년. 그래서 이 서양식 어떤 의료기구가 생긴 거는 알렌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동성당이 건립된 거, 요거는 1898 연도고요. 최초의 어떤 고딩 양식 이런 것들 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성 전기회사 설립, 요것도 1898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보시면은 개화기의 신문물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제가 연도를 적어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연도까지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굵직굵직한 시대적 상황들 이런 것들 판단하시고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근대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들 쭉 한번 문제풀이 해봤습니다. 문화사 파트가 여러분들 조금 난해하고 좀 자주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